최근 민주당을 탈당했죠.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주변을 괴롭히지 말고 본인을 구속해달라 요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서 송 전 대표를 검찰청 노비에서 돌려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환도 하기 전에 출석을 한 건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비판을 했는데 관련 소식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이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20, 30대 비서들을 압수수색, 임의 동행이라는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돈봉투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청에 스스로 출두했습니다. 출석 요구가 없었지만 선제적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 주말 사이에 송 전 대표 자택 그리고 싱크탱크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등을 압수수색을 했죠. 연구소 회계 담당자와 경선 캠프 인사들도 강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 본인과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했는데요. 선제적 출석이 정치 쇼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제 발로 한국에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을 향해서 빨리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파리에 놀다 있다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레종 도네르 국가훈장을 2개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정치인입니다. 파리 경영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어서 강의실을 배정받고 연구실을 배정받고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을 검찰이 사실상 소환한 거 아닙니까? 왔더니 제 발로 걸어온 사람을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지금 혼자 있는데 이게 저로서는 무슨 이유인지. 네, 송 전 대표 측은 오늘 선제 출석 미리 예고를 했었죠. 검찰청 앞에 이렇게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서 송 전 대표를 연호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사실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검찰은 조사 일정 잡히지 않았다면서 로비에서 돌려보냈는데요.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냐고 이렇게 부실하다 비판을 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수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인 기획 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1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 3부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별 효과도 없고 윤석열 정권의 대미 대일 굴욕 외교와 경제 무능으로 민심이 계속 나빠지자 2부가 나서서 일부 언론과 야합하여 송영길을 표적 삼아 정치적 기획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네, 송 전 대표의 오늘 출석은 책임지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었을 텐데요. 기자와 지지자들 앞에 서서는 검찰 수사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직접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죠. 송 전 대표는 본인의 싱크탱크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 후원금 한 푼도 쓴 적이 없다고 했고요. 연구소와 경선 캠프의 회계 담당을 맡았던 박모 씨와 이 프랑스에서 만났다라는 게 증거인멸 시도 아니냐라는 이 검찰의 시각 그리고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시점이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먹사연 회원이자 고문으로서 회비와 후원금을 내왔지 한 푼도 먹사연의 돈을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나기도 전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체로 프랑스를 여행해서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저 한번 만났을 뿐인데 그게 이번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네, 검찰이 소환하기도 전에 기습적으로 출두한 정치인들의 사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03년 불법 대선 자금 모금 혐의를 받았던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 그리고 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대표적인데요. 나중에 국민께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 해주세요. 나중에 얘기하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실히 검찰 수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두 사람 모두 당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회창 전 총재는 불입건 처리가 됐고요. 안희정 전 지사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즉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강조됐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왔는데요.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지지층에 보일 수 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송 전 대표 역시 비슷한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인데요. 나를 구속하라는 선언이 오히려 나중에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떳떳하다, 당당하다. 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 하지 않은가. 나는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고 도주할 수도 없다. 이런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드림으로써 구속영장 기각의 명분을 쌓겠다. 네, 송 전 대표가 앞선 두 사례와 다른 점도 있죠. 검찰 조사가 결국 무산이 됐다는 점입니다. 짧은 입장만 남기고 들어갔던 이 두 사람과 달리 송 전 대표는 오늘 A4 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읽고 또 질의응답까지 하면서 23분간 사실상 기자회견 내지는 성토대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부터 송 전 대표의 행보가 적절했느냐 의문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조기 귀국했고 압수수색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머지않아 검찰에서 소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말씀을 좀 아끼시고 겸허한 자세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 말 말고는 함구하셔야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자세 뭐 이런 거는 보여지는데 실효성은 없어 보이고 약간 좀 어리둥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생각할 때는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가 네, 국민의힘의 비판은 한층 거셌습니다.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자 느닷없이 언론을 통해서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수사 대상자인 이 피의자가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정할 수 있다는 특권 의식의 발로라고 했습니다. 어떤 범죄 피의자도 자기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못 정하는데 이는 특권 의식의 발로입니다. 겉으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이 오늘 자진 출석한 송 전 대표를 그대로 돌려보낸 건 수사 주도권을 잡으려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일종의 신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 자체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 혐의를 입증하고 기소를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해석입니다. 다만 이정근 녹취록에 등장했던 이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21일에 기각이 됐죠. 열흘이 지났지만 검찰은 아직 영장 재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녹취록 속의 이 내용들, 돈을 전달했다는 직접 진술, 돈을 전달했다더라라는 간접 진술이 이렇게 섞여 있죠. 누가 누구에게 어디서 얼마를 어떻게 줬는지 구체성에 대해서도 증거나 진술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와 주변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보강 수사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송 전 대표는 이정근 녹취록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언론에 유출한 이 사실상의 피의 사실 공표고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 수사 과정에서 등장한 별건 수사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4월 12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JTBC 녹취록 보도가 될 수가 있는가요? 별건 수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로 압수영장에 기재된 9,700만 원 돈 봉투 의혹 사실에 집중하여 규명하되 실제 사실이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되면 중단해야 합니다. 네, 이런 주장의 연장선상에서요. 민주당 몇몇 의원들 JTBC의 녹취록 출처가 검찰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방대한 분량의 녹음 파일의 핵심만 골라서 언론사에게 줄 수 있는 건 검찰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 분량이 3만 개이고요. 시간을 따지면 1,500시간입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방대한 기구가 아니면 방대한 분량의 녹음 파일을 듣고 그중에서 입맛에 맞는 걸 골라서 줄 수 있는 그게 검찰밖에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 방대한 녹취록을 골라내는 작업, 요즘 기술로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부터 나왔는데요.
무슨 19세기에 삽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 프로그램 다 다운하잖아요. 녹취 파일 다운 받아갖고요. 저건 문서 텍스트로 돌리면요. 5분이면 다 텍스트 다운됩니다. 거기서 한글 파일로 송영길 검색어 눕니다. 그럼 송영길 있는 부분 뚝 떠요. 네, 이 기회를 빌어서 저희 JTBC가 보도한 녹취록 출처 검찰이 아니라는 점 앞서도 밝혔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 내에서부터 녹취록 출처나 조작 여부를 의심하는 걸로는 지금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귀를 기울여야 할 듯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눈을 맞추라는 주문입니다. 어찌됐든지 이정근 부총장 등의 전화 녹취록 이런 것들이 이제 생생하게 보도가 됐고요. 그거 자체를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저건 의혹이 확실하게 있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요. 비명계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정치 인사이드에서 좀 더 다뤄볼 텐데 이 얘기 좀 더 들어보시죠.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이거 법률적 책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정치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되어왔고 그거를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해왔죠. 그래서 민주당의 당원 80조가 들어온 이유도 기소됐다고 해가지고 유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민주당은 엄청난 액수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당 아닙니까? 공당인데 그 안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 그건 공당의 길을 좀 포기한 거 아닌가.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이 이정근 녹취록의 신빙성을 앞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다퉈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앞으로의 상황도 JTBC 그리고 정치부 회의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찰에 자진 출두한 송영길 전 대표, 나를 구속하라. 속내는 나를 구속하지 마라. 국민의힘 특권 의식의 발로.